예, 검찰이 오늘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불과 8시간 만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최영지 기자. 네. 예, 법원이 왜 이렇게 빨리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까? 네, 그간 봐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비해 조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이후 14시간 만에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 씨가 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그저께인 14일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체포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체포 피의자와 달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선고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를 신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는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통상 보면은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간격을 뒀는데 이번 네. 사건은 아마도 그 국민적인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을 좀 더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군요. 자, 조 씨,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혐의들이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조 씨는 오늘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됩니다. 검찰은 조 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해 10억 원 상당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심리를 열게 돼 통상적인 심사 과정을 봤을 때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간 추석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연 이틀간 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에 이르게 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 정 교수가 조 씨가 실제 운용자인 걸 알고도 코링크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어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 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이 투자사 그리고 금융관계사 이 대표들이 지난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지만 모두 기각이 됐죠. 법원은 이 조 씨를 주범으로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이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코링크 대표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명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이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각각 받았었는데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번에 소위 조국 펀드의 키맨인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주범으로 보고 있어 조 씨의 영장 발부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조 씨의 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검찰 수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2명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주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범인 조 씨의 범죄가 소명이 된다면 앞으로 정 교수의 소환이라든지 더 많은 수사가 무르르듯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 씨 구속 여부에 따라서 수사 검찰 상당히 좀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수사에 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으로도 흘러갈 것 같군요.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이 법무부 측에서 지난 연휴간에 피의 사실 공표 이 논란 여부를 아주 불식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검찰의 수사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없애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조 장관이 임명된 후 법무부는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피의자가 소환됐을 때 포토라인이 설치됐었던 부분도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박상기 전 장관 때부터 추진하던 업무지만 당시 수사 외압 논란을 우려해 보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본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시점에 언론 취재를 거의 봉쇄하는 수준의 공보준칙 개정에 많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피의사실 공보 준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의사실 공보 준칙은 지난 참여정부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상황 이때의 그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또는 확인된 논란이 있어서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없앤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법무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무부가 그동안 공보준칙에 있어서 대검찰청이나 법조출입기자단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었는데 이번에는 검찰과 언론과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문했었는데 이런 수사에 있어서 앞으로 축소나 은폐될 가능성이 있고 검찰 수사를 그동안 견제할 수 있었던 언론 취재의 순기능을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사실 공표를 규정하는 형법 126조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언론이 자체적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을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일반 국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는 이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인권 보호를 위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시기적인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촌 조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전달을 해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최영지였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였습니다.